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인천 항에서 다성 관세사무소라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현직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사 이야기 직업 특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사란 먼저 관세사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란 통관 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를 대리해서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을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걸 잘라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통관 절차를 이행하거나, 두 번째로는 화주 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거나, 세 번째로는 그 이외의 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통관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 문구는 이제 세관을 통해서 수출입 업체가 통관을 하려고 할 때 개인이나 그 무역업체에서 통관 절차를 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인 통관 관세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관세사는 세관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대적인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주 또는 관세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제 행정상 쟁송이라는 것은 세관과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납세 의무자로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 개인이나 기업 간에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이 있는 관세사를 통해서 이런 행정상 쟁송을 해결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세사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적 변호는 변호사가 하고요. 화주를 대리해서 대리인의 그 위치에서 쟁송에 참여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가 있는데요. 세 번째 업무는 쉽게 얘기하면 대고객 상담입니다. 요즘에는 FTA가 워낙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FTA 이외뿐만 아니라 일반 무역 환경에서도 이제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에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을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사는 다른 전문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시험 제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한 자만이 관세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관세사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객관식이고 이제 매년 4월경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세법, 무역영어, 그리고 회계학, 내국소득세법 이렇게 2교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을 하고 40점 이하로 과락이 없으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논수령입니다. 이제 관세법, 관세율표,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논수령은 객관식과 다르게 이제 한 과목당 6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50점짜리 1문제, 10점짜리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논수령입니다. 논술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보통 4월경에 1차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해 7월경,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경에 2번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세사가 하는 일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사의 그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수출입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회사에서 아니면 개인이 아니면 이렇게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제 선박에 싣고 비행기에 싣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수출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수출 통관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수입 통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개인이나 기업에서 수출 통관을, 수입 통관을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세관을 상대로 해서 이제 민원 업무를 하는 것이 서류 처리라든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통관을 하는 절차상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세사는 이제 세관을 대신 수입을 하는 화주를 대신해서 세관에 수입 물건에 대한 그 명세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이분이 수입 신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수입 신고를 대리해서 하게 됩니다. 관세사가 수입 신고인이 되고요. 그리고 화주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수출입 통관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관세사의 고유적인 업무이고 가장 그 업무 영역이 넓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관세 환급 부분입니다. 관세 환급 업무는 환급 특례법이라는 법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서 환급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입이 들어왔던 물건이 수출을 나가거나 수입이 들어왔던 물건이 일정 정도 가공이 돼서 수출이 나갈 경우에 이전에 수입됐을 때 그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관세의 납부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것을 관세사가 대리해서 환급 업무를 절차를 대신하여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역 당사자 간의 쟁송 참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역 당사자라 하면 수출자, 수입자, 그 이외에 이제 또 그 납세 의무자 등등이 있는데요. 세관에 대하여 이제 행정상 쟁송을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무역 당사자 간의 그 쟁송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물론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변호인을 할 수 있지만 관세사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법적으로는 그 변호사 신분은 아니지만 법적 대리인 신분으로 해서 쟁송에 참여해서 대리인 신분으로 이제 의견 진술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기업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FTA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한 10가지 FTA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물밑으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그 FTA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 FTA에 따라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세사를 이용을 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그 FTA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그러한 그 일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관세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사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사 시험을 합격을 1, 2차를 모두 하셨을 때 이제 관세사 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구성을 해서 나가실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 관세사를 개설을 해서 그 대표 관세사로서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좀 그 진입 장벽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대가가 확실하다고는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관세사를 개설을 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고 또는 뭐 1인 관세사도 상당히 많고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제 관세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수출입을 대행을 하는 그리고 기타 이외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법인 등에 취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관세법인이라고 하면 요즘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모든 이렇게 관세사 전문 직업인에 대한 로펌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로펌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법인의 한 직원으로서 이제 임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 관세사무소랑은 조금은 그 진로가 다르게 그 업무를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나눠서 그 로펌의 그 방법대로 이렇게 관세사 일을 하게 됩니다. 장단점이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관세 공무원 시험을 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그 관세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는 것을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관세사를 취업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취득을 해서 이제 관세 공무원 7급 또는 9급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제 7급이나 9급 준비를 하는 이제 동기 관세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진로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출입을 하고 있는 무역 기업에 입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관세사라고 하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자격사이기 때문에 무역 업무 쪽에서 보면 우대를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좋은 연봉을 받고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간 길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FTA 담당자, 뭐 무역 담당자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은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고문이라든가 임시라든가 이렇게 많은 컨설팅이 사실 기업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서 또 관세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세사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FTA가 워낙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뉴스나 뭐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FTA 그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아세안,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에프타라고 해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그리고 한 인도 그리고 한 인도는 FTA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EU, 한 페루, 한 미, 그리고 얼마 전에 발효한 한 터키 FTA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한 아세안 FTA를 대비를 하여 이제 한 싱가포르 FTA를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EU FTA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에프타 FTA를 실행을 먼저 해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큰 시장에 FTA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중국과도 진행이 지금 물밑으로 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는 뭐 전 세계가 FTA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를 놓고 볼 때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관세사가 관세를 납부를 해주고 세관에다가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FTA가 진행이 되면 무관세 또는 저관세의 이제 통관 영역이 넓어질 건데 관세사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뭐 인터넷에 조회를 해봐도 이런 답변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답변이고 제가 일일이 그 답변을 달고 싶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고요. FTA가 확대가 되면 관세사가 할 일이 적어지느냐? 정말 많아집니다. 관세가 적어지면 무역량이 많아집니다. 무역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무역 수출입 통관건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관세가 저세율에서 무세율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된다면 FTA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관세사가 할 수 있는 관세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관세사는 통관업을 대행을 하고 이제 통관 수수료라는 명목을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관세액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옮겨진다고 했을 때 관세사는 업무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FTA 관련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제간 협약 또는 국제간 협약에 따른 국내 법령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저도 관세법을 그 전문으로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협약 자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또한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그 FTA를 체결하는 각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제 난해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관세사가 명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FTA가 늘어나면서 관세사의 고유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직업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관세 업무, 그 통관 업무가 관세사의 사실은 가장 큰 고유 업무이긴 한데 FTA로 인해서 이제 무세율 또는 저세율로 인한 이제 대고객 상담, 그리고 이제 수입업체, 수출입업체가 이제 무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수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상담을 하는 일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류를 수입을 하는 수입업체가 있는데요. 한 아세안 FTA를 이용을 하면 관세가 0%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0% 관세를 이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조건이 필요하게 되겠죠. 세관을 대해서나 아니면 수출국에 대해서 상당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그 세관에서도 0%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을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관세사를 이용을 해서 통관을 대리를 하시면 이제 관세 부분과 이제 물류 부분, 수출입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통관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 자격사라는 직업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자격사라는 것이 이제 관세사뿐만이 아니고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상당히 많지요. 시험을 거쳐야 하는 직업군입니다.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직업군에 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이 진입 장벽 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자라고 하지요. 이제 이런 전문 자격사가 되면 고소득이 보장이 되거나 좋은 직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경우로 상당히 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격사라는 것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직업을 보장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진로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 이제 직업을 얻을 경우에 진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얻는 이제 직업이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진로를 잘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그에 따른 정당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급부는 이제 일반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셀러리맨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급부는 훨씬 많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 자격사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좀 오해가 많은 직업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일선에서 이제 관세사를 영위를 하면서 보다 보면은 국세청에서 발표가 되는 이제 고수익 직종 이런 것들을 보면 리스트에 항상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걸로 이제 인해서 이제 관세사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한 그 관심 집중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사라는 직업 자체도 똑같습니다. 어느 직업을 갖더라도 그 자기 직업 안에서 이제 그 노력을 하는 만큼 급부는 사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자라고 말을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러한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뭐 얼마나 버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 속이 비인 질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FTA를 통한 이제 시장의 확대와 업무 영역의 확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선에서 통관업을 하고 있는 저 자체도 이제 관세사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가늠을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고 즐거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누구나 그 도전을 하게 되면 관세사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열려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시험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태까지 관세사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김기호 관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